네, 푸릇푸릇한 실록의 계절을 맞아서 이곳 제주 돌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 5월은 기념일이 많은 달인 만큼 다양한 수식어로 불리는데요. 특히나 제주의 5월은 오늘 준비한 이 콘텐츠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시는데요. 세 분이 오늘 특별히 또 힌트를 오늘 콘텐츠에 대해서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글자로 한번 줘볼까요? 저는 오줌 싸게. 오줌 싸게.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싸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키 큰 할망. 키 큰 할망. 뭔가 이제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엄브랑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줌 싸개의 키 큰 할머니의 또 엄브랑한 존재잖아요. 그죠, 바로 오늘의 그죠. 콘텐츠는 설문대 할망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힌트 엄브랑해라고 주셨어요. 그죠, 엄브랑하죠. 엄브랑한 존재시죠. 네. 그 대단한 어마어마한 존재. 어마어마한 대단한 존재. 저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궁금한 게 5월이 설문대 할망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설문대 할망의 그 신화에는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문대 할망이 그 죽솥에 빠져서 죽었을 때 500명의 그 자식들이 다른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설문대 할망이 죽 써놓은 것을 맛있다고 먹었는데 막내 아들은 그 죽을 보는 순간 내 어머님이 여기에 몸을 던져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했구나 해서 그 막내 아들이 엄마에 대한 그 슬픔과 분노와 이것으로 이 막내 아들이 차기도에 가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아들들은 여기 영실에 가서 엄마를 목 놓아 불러서 5월이면은 철쭉꽃이 펴요. 빨간 철쭉꽃이. 그것이 설문대 할망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마 5월 달에 설문대 할망의 페스티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5월은 설문대 할망의 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돌문화공원이 설문대 신화의 또 원형을 바탕으로 조성된 곳이니까요. 5월 그 설문대 할망의 달에 오늘 콘텐츠를 여기서 진행하게 된 것은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 이제 설문대 할망의 달을 5월로 지정을 하면서 설문대 할망제,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 예,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가족들하고 나가기도 좋고 나다니기도 좋고 그다음 돌문화공원 보시면 진짜 제주의 돌문화, 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축제가 서서히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5월이 설문대 할망의 달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 주말에 이곳에서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이 열렸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 그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에는 17회째입니다. 공원이 조성된 것은 99년부터 이제 협약 이후 그리고 200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회차로는 좀 안 맞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매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조금 이제 많은 분들, 예술가분들 그리고 또 도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페스티벌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일간 진행이 됐어요. 네,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진행이 됐었을까요? 이번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은 저는 초망 공연 그리고 저희 또 포플러스의 아리랑 공연 이렇게를 두 가지를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또 정신혜 대표님께서 하신 설문대 아리랑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해요. 설문대 아리랑의 주제는 설문대 할망이에요. 그리고 설문대 할망의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풀어나가는데 그러면 왜 설문대 할망을 모티브로 했느냐.
제주 지금은 제주도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탐나국이었어요. 탐나국이었고 우리가 보편적인 남성 시는 많이 있는데 여성 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제주의 탐나국을 창조하신 분이 제주 설문대 할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설문대 할망이 스토리를 가지고 설문대 할망의 심정이라든지 설문대 할망이 저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든지 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매 해마다 컨셉을 달리해서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의 내국의 관광객도 있지만 세계에서 오시는 관광객들과 더불어 설문대 할망의 신화 스토리를 쉽게 이해하고 친근감 있게 알 수 있고 또 제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신화의 스토리를 알려주는 것에 컨셉을 잡고 이번에 제작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스토리가 다른 거네요. 네네네. 설문대 할망하면 사실 제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가 친숙한 존재이긴 한데 네, 또 그렇죠. 막상 좀 자세하게 설명해 봐라 이러면 머뭇거리게 돼요. 왜요? 왜 머뭇거리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건성 제가 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남에게 설명해 주기는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우리 또 퀴즈를 매주 내셨던 네네. 우리 MC 출신으로서 그렇죠. 퀴즈로 이렇게 좀 알기 쉽게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퀴즈로 알기 쉽게요. 네. 설문대 할망은 어떻게 오름을 만들었나? 두 분은 다 아실 것 같고. 아니야, 제가 듣기로는 네. 설문대 할망이 흙을 이렇게 막 나르다가 뭐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이거 한라산 만들고 뭐 그래서 그 몇 가지 남은 게 오름 아닌가요? 네, 그 설이 여러 개예요. 그렇게 툭툭 던진 게 오름도 되고 한라산도 됐다. 그런데 한라산을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너무 뾰족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 얘가 너무 뾰족한데 하면서 꼭대기를 갖다가 훅 던졌는데 그게 저쪽 가서 삼방산이 됐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삽으로 흙을 퍼가지고 여기저기 떠놓은 게 이제 오름들이 됐다. 앞치마에 흙을 담고 퍼나르다가 한라산을 만들기 위해서 떨어진 흙들이 오름이 됐다. 굉장히 다양하죠. 훌륭하시네요. 맞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확실히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 또 대표님도 퀴즈 하나 내주세요. 아까 제가 키 큰 할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키 큰 할망의 키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 실제로 키요? 상상하시는 키 큰 할망이 어느 정도의 아니 제주도를 이렇게 흙을 나르다가 딱 던져서 만든 거니까 제주도보단 클 거고. 제주도보단 클 거고. 제주도보다 클 거고. 네. 근데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이렇게 누워서 머리로는 백록담으로 누웠고 뭐 발끝에 저기 또 관탈섬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많이 길이가 되지 공부 않을까. 많이 하셨는데요. 그 정도 될까. 그럼 얼마나 네네네. 된다고 봐야 돼요? 대략 아마 유추해보면 한 49km? 49km. 네네네. 49km. 그러면 뭐 제주도 정도 아닌가요? 그거면 49면? 지금 49km의 근거는 대표님 한라산부터 관탈까지. 관탈까지. 아, 관탈까지. 베개로 베고 발을 뻗었을 때 관탈섬에 쭉 발이 놓여진 곳까지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문대 할망의 키 혹은 부피를 얘기해라. 그렇게 하면 섬 전체에 설문대 할망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고, 예, 그리고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다 설문대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곧 설문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제주도 싶습니다. 크기만큼 예. 컸을 거다. 네. 그럼 49, 뭐 한 50km 정도로 정하겠습니다. 그럼. 네. 이게 자료를 보다 보면요. 저는 설화 자료를 보잖아요. 보다 보면 이제 진짜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성산일출봉, 출봉. 우도, 섭섬, 범섬, 그다음에 송악산, 상군부리, 삼방산, 한라산, 그다음 다랑시오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커다란 돌들은 다 또 설문대 할망에 걸려요. KBS도 걸리죠.
제주 KBS 앞에 그 설문대 할망 족들이 있잖아요. 예, 주변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설문대 할망으로 이해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문대 할망이 가장 높고 가장 숭고한 어떤 여신과 같은 존재이기도 한데 500명의 아들을 길러서 죽을 쓰는 그런 할망의 모습, 아니면은 소떡바위 같은 데 솥을 걸어놓고 불을 때는 정말 친근한 할망의 모습, 빨래를 하거나 예, 쉬를 하거나 뭐 이런 모습으로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신화 중에 설문대 할망이 물장울에 발을 담궜다가 거기 빠져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죽소새는 자식을 위해서 본인의 몸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죽소새 의미는 그 모성의 적인 희생을 상징하는 것 같고, 물장우리는 그 가늠할 수 없는 곳에 내가 크기 때문에 여기 물에 내가 발을 디뎌도 나는 빠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거기 빠지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인들의 한 번씩 그 교만함, 그 교만함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저는 또 뭐 다양한 공연 연출가로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신화적 모티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모티프라는 게 이제 어떤 이제 은유, 메타포를 갖고 그치. 있느냐죠. 시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있기 때문에 신화나 전설은 항상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가 이 설문대 신화, 전설, 이야기 이것들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 있었던 건 많잖아요. 이 세계적으로 이런 여신 문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가까운 일본의 이자나미 그 신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어요. 저희의 설문대 여신과는 굉장히 상반된 다르죠. 결과를 갖게 되거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제주도민들이 원하던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더 확장해가는 반면에 일본의 이 이자나미 그 신화에서는 그 두 신은 굉장히 극단적이죠. 여성 신이 오히려 이제 남성 신에게 배척돼서 지하 신을 관장하게 되는, 지하 황천을 관장하게 되는 그런 신으로 묘사되고 굉장히 또 좀 잔인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저희 그 설문대 할망의 신화 전설 이야기는 상당히 저희 제주도민의 그 선한 마음 그런 신성? 것들을 고스란히 잘 간직해서 변화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마음, 심성, 그리고 욕구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고 있어요. 네네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설문대 할망 그 설화 이야기 안에 네. 있는 99골 얘기 들어보셨죠? 99골. 네. 명주. 명주와도 아, 관련이 실. 있고 실, 설문대 할망과 관련해서는 실이 등장하죠. 어떤 이야기죠, 아나운서님? 그 퀴즈예요? 뭐 퀴즈는 아니고 너무 퀴즈가 커서 너무 많으니까. 너무 커서 속옷을 제대로 못 해 입으니까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속옷 하나만 만들어달라. 지어주면 내가 다리를 놔주마. 그런데 그 다리가 뭐 추자도까지인지 뭐 목포까지인지 그건 몰라요. 아무튼 육지하고 연결을 해주마. 그러니까, 했는데 모자랐잖아요. 한 동이. 그래서 99동밖에 없었기 99동. 때문에 속옷을 제대로 못 갖춰 입은 설문대 할망이 다리를 놓다가 말았다. 이게 한림 앞바다에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저희가 잘 아는 조천의 엉장매코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99동하고 99골은 좀 달라요. 한라산의 골짜기가 다 해서 99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졌는데 한 골짜기가 더 있어서 100골이 됐으면 제주도에 호랑이도 나고 곰도 나고 왕도 나왔을 텐데 그런데 설문대 할망이 이 한 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왕도 안 나고 호랑이도 안 안 나오고 나오고, 곰도 없고 곰도 없고. 예, 이렇게 인식하는 설문대 할망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야 설문대 할머니 속옷이 한 동이 모자라서 우리가 육지하고 제주도가 못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호랑이도 제주도에 못 들어오고 곰도 제주도에 못 들어와서 제주도가 이만큼 살만한 거야라고 인식하는. 그러니까 좋게 보는 쪽도 있고 네. 또 안 좋게 보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어떤 욕구나 의지나 뭐 이런 사고관들을 고스란히 설문대 할망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인식들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설문대 할망이 백록당 그러니까 한라산을 깔고 앉고 빨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 발 한쪽은 관탈섬 놓고 이렇게 빨래를 했다고 막 그 했잖아요. 설문대 할머니가 빨래 하시려고 굉장히 제주도에 종횡무진하고 다녔어요. 빨래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저기 김영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드러나는 산이 있는데 두럭산이라고 그 원래 바닷물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러다가 예, 음력한 3월 달이 되면 한 번씩 볼 수 있는 건데 그 두럭산이 빨래판이라고도 하고 성산일출봉이 빨래판이라고도 하고 우도도 빨래판이라고도 하고 정말 많거든요. 뭐 가파도 별별 섬은 다 걸려요. 빨래판이라고도 하고 빨래 바구니라고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 전역을 다 돌아다니신 거고 애월에 가면 설문대 할망 공깃돌이 또 있어요. 공기놀이를 하셨다는 저쪽에 애월읍 상가리에도 있고요. 애월 초등학교에도 있고요. 애월 읍사무소에도 있어요. 그다음에 솥을 걸어 먹었다는 솥바위는요. 곽지에도 있고요. 한담해변에도 있고요. 또 김영에도 있어요. 네, 정말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 설문대 할망의 흔적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자기의 환경, 자기의 주변 자체를 설문대 할망 자체로 인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네 동네에서 뭐 있는 것들을 다 설문대 할망하고 연관시키고 제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설문대 할망의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돌문화공원 안에도 뭐 관련해가지고 이런 공간들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요. 이 돌문화공원은 거의 설문대 할망을 전체를 최대한 담으려고 한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설문대 할망의 흔적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장소를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하늘 연못이죠. 아까 말씀하신 죽솥을 이제 형상화한 것으로 이제 만든 조성하는 건데 42m 정도, 지름 42m 정도의 굉장히 큰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보면은 하늘이 그대로 담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 한 곳을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저는 가장 애착이 가는 곳이 이 돌문화공원에서 저 어머니의 방에 있는 모자상. 그것을 이 돌문화공원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문대 할망의 많은 전설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는 모정 아니겠습니까? 모정이야말로 이제 저희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이 있지만 항상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고향 같은 어떤 감정 아닌가. 그래서 이 공간 속에서 설문대 할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은 아마도 그 모자상.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유명한 피에타상이나 또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이 제주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보통 이 정도의 스토리가 있고 네. 또 모든 제주 전체가 다 설문대 할망과 연관이 있으면 사실 설문대 여신이라고 불러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설문대 할망이라고 불렀을까? 저쪽에 성당리 가면 저랑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성당리. 우리 촬영했던데 그러니까. 본향당. 네, 거기서 백주도 여신이라고 안 불렀잖아요. 백주도 할망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백주도 여신은 백주도 같은 게 여신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백주도는 그래도 제주 사람들한테 백주도는 할망이죠. 자청비도 할망이잖아요. 할망이잖아요. 할망. 그 할망이라는 뜻 자체가 제주 사람들은 존경의 의미, 그쵸. 예, 신성한 존재를 좀 이렇게 높여 부르는 높여. 미인 같은 나이 의미.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예, 존경의 의미가 존경의 훨씬 의미가 더 더 큰 거다. 많이 네. 담겨 있죠. 존숭의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 예. 역시 우리 이현정 할망이 얘기를 잘하네요. 네. 존경의 의미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문 하루방. 네. 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 여신이 되면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제 기원이나 바람도 들어주지만 잘못했을 때는 아주 엄혹한 벌도 내리거든요. 그렇지만 이 저희 전설에서 보이다시피 저 뭐 99동, 100동을 못 모았다고 해서 설문대 할망이 막 화내고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선한 이미지들, 선한 부분만이 잘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은 왜 또 설문대예요? 이름도 사실 딱 설문대는 아니에요. 설문대, 선문대, 선문대. 세명주, 세맹디 막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이제 1700년대 후반에 장한철이 쓴 표회록. 표회록. 표회록도 우리 콘텐츠에서 한번 했죠. 콘테나에서 한번 다뤘었죠. 장한철의 표회록에 이제 장한철을 포함한 일행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주도에 근접해가지고 표류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큰 파도에 휩쓸리게 되니까 저 멀리 한라산이 보이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일제히 그 한라산을 보면서 손을 모아서 백목선자님 살려주세요. 그다음에 선마선파님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마선파라는 말하고 이제 선마고라고 해서 설문대를 또 다르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음성적으로 선마선파에서 선파라던가 아니면 마고라던가 이런 것들의 개념이 할망을 뜻하니까 이것은 아마 한라산에 깃든 설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에서 이게 설문대 할망에 대한 굉장히 가장 처음의 기록이다라고 연구 학계에서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하지만 또 그 한쪽 반론에서는 이 선마선파 혹은 실제로 제주도 무속에서 섬겨지는 신인 세명주와 설문대 할망은 또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없다. 또 이런 입장도 또 다르다. 있거든요. 같은 존재라고 볼 근거가 없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설문대 할망은요. 제주도의 모든 자연과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산과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돌에 깃든 할망들의 총체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기억해온 그 모든 것들의 총체요. 예를 들면 좀 특이한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설문대 이야기가 설화, 전설로만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설문대 할망은 제주 불교에서는요 정말 신으로 모셔지고 있거든요. 특히 산신. 저쪽에 한라산 영실에 가면 존자암이 있죠. 그 존자암의 산신각에 가면요 설문대 할망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한라산 영산대제에 가면 이제 천신, 한라산신, 그다음에 해신을 모시는 위패가 있고 네 번째가 설문대 할망을 모시는 위패가 또 놓여져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설문대 할망이 산신이자 그다음에 여신으로서 충분히 신앙적으로 지금까지 모셔져 온 어떤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관음사 가보셨나요? 선운정사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또 뭐가 있나요? 돌이 선돌이. 있어요. 설문대 할망 돌이라고 해서 가보세요. 거기서 소원 가봤어요. 빌었어요? 네. 소원 가봤어요. 비셨어요? 소원 같은 건 안 빌었는데 원래 소원 비는 곳인가요? 근데 그렇죠. 돌 보고 했었어요, 제가. 아, 그렇구나. 거기가 이제 또 설문대 할망의 돌이라고 돌이 남아 있는데 자기가 기원이 간절해가지고 그 설문대 할망, 그 돌에 깃든 돌할망, 설문대 할망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돌을 들 수가 없거나 돌이 굉장히 자기를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느껴진대요. 그러면서 이제 관음사도 그렇고 선운정사에서도 그렇고 그 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주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돌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신앙하는 믿음을 이제 함께 우리가 간직해온 것이다. 그래서 복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설문대는 분명히 이야기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동안 줄곧 어떤 신앙의 대상이자 믿음의 대상으로 산이든 돌이든 어디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선운정사를 그 밤에 연등 보러 늦게 가가지고 또 소리 안 제대로 보일 수도 못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신화가 될 수도 있고 전설도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럼요. 저는 그냥 전설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지금 곳곳에 있는 거 보면 신화로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네요. 네, 그러니까 무속 신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분명히 제주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설문대 할망을 신앙의 대상으로서 여겨온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벗어난 진짜 제주 사람들의 삶과 민속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설문대 할망은 충분히 어떤 신앙적인 존재로서 기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져 내리다가 문헌으로 처음 발견된 건 장한철의 표회록이고 네. 그래서 사람들 기억 속에 언제나 살아 숨쉬었던 설문대 할망이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지고 있거든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설문대 할망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야 하는 이유 세 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백운철 단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단장님께서 저보고 설문대 할망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어요. 설문대가 무엇인가. 설문대가 그 신화에 나오는 이 제주를 탄생시킨 신이지 않느냐, 여신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설문대라는 것은 인간에게 신이 묻는 질문이다. 너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2022년 작품을 빛에서 생명으로라는 작품을 할 때 저 하늘 연못에다가 물음표를 세트로 해가지고 제가 하면서 아, 설문대 할망은 신적인 존재구나. 창조의 여신이구나. 그래서 저희들에게 어떤 영감으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구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나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설문대 할망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설문대 할망이 사실은 설문대 아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문대 할망이 아마 유토피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설문대 할망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함께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여 평화를 나누고 평화를 보존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이것이 온 세계가 공존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설문대 아리랑을 네. 공연하면서 있어서도 하면서 매일 그 정신은 잊지 않고 네, 메시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 그동안 제주도가 특히나 지난 10년간 양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10년 동안 우리는 행복했는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진 것도 맞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아줘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물질적 풍요 속에서 우리는 점차 모정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무정. 네. 그 모정이 복원되어야만 제주도가 진정한 어머니의 섬으로 될수 있는. 네, 보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동체성이요. 설문대 할망을 놓고 보면 제주에서 가장 큰 존재잖아요. 가장 높은 존재죠. 그러면서 물장오리에 빠져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니 가장 낮은 존재이기도 해요. 네, 가장 높고 가장 낮죠. 그리고 설문대 할망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요. 실제 수많은 설문대의 이야기들이 전하는 전설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소소하게 할머니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입담거리로서의 설문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문대 할망은요. 너와 나의 경계도 없고요. 안과 밖의 경계도 없고요. 위와 아래의 경계도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이 정말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공유할 수 있었던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문대 할망과 제주 사람들의 어떤 연대는 결국에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설문대 할망을 잊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 제주 사회가 제대로 가는 길이다. 자연, 생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문대 할망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데 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 돌문화공원은 지금 이렇게 잘 정비되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반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저희 설문대 전시관이 완전한 개관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저희 같은 예술가들이나 여러 이 제주도민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게 완전히 이 원 기획 의도처럼 만들어져야만 100년을 기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주도민의 자랑 또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페인의 가우디. 거기는 지금도 계속
그 작품들을 수정 보완하고 또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계의 많은 분들이 와서 영감도 받고 힐링도 하고 하듯이 제주 돌문화공원도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장소가 어느 누구나 와서 자기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가 아니라 공연 예술로서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제주도의 문화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요소, 또 다른 데와 차별화되는 것이 이 제주 돌문화공원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 부분이 아쉬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설문대 할망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성스럽고 가장 세속적이다. 컨텐츠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적인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젊은 층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렇죠. 포함한 청소년들이나 네.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있는. 설문대 할망의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 봐요. 맥주 드셔보셨어요? 어떤 맥주? 제주를 대표하는 맥주 하나 있잖아요. 네네. 땡땡 에일이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2020년쯤에 설문대 할망을 컨텐츠로 해가지고 맥주를 하나 냈어요. 디자인을 그 디자인을. 근데 그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예, 쇼티지 현상까지 일으킬 정도였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새 소위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크라우드 펀딩 같은 데 가보면 설문대 할망을 소재로 한 어떤 복합 매거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책,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대 할망은 공동체의 축제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서의 대중이 찾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설문대 할망 이야기에 담긴 어떤 신성성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 본질을 기억하는 것. 그런 역할을 이 돌문화공원이 잘 맡아서 담당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돌문화공원 밖에 있는 이 설문대 할망 관련 전설지들 있잖아요.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정말 돌봐주지 않으면 훼손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제대로 이제 안내 푯말이나 이런 게 세워지지 않은 곳들도 너무 많으니 그런 곳들도 함께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런데 든 생각인데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설문대 할망을 디자인한 맥주도 여기서 팔고 네. 내구도 여기도 설치하고 안 될까요? 그렇잖아요. 책도 애니메이션도 맞습니다. 영화도 만들고 그러니까요. 다큐멘터리 네. 그죠? 저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주의 뭐 바다, 섬, 또 바위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함께하는 설문대 할망이 곧 제주의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세 분의 노력과 함께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재탄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여전히 제주에 살아있는 여신이다. 여신.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5월 설문대 할망의 달이니까요. 이번 달은 여러분들도 설문대 할망에 대해서 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